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0일 화요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오늘요 정말 분노하신 분, 아파트 때문에 너무너무 열받으신 분, 바로 대여투쟁의 선봉자 장희찬 최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희찬입니다. 너무 열받았죠? 제가 평소에도 이재명 얼굴만 봐도 막 열이 받는데 네. 근저당을 뭐 17억 7천만 원? 그걸 이재명이 김혜경과 자기 아파트를 팔면서 예? 그 남들은 대출 못 받게 꽉 막아두고 그렇죠. 본인은 꼼수로 자기 돈 17억 7천 이 근저당이 그렇죠. 되게끔 안 받고. 그거를 안 받고 사실상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집을 거래한다? 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세도 껴 있었어요. 그러면 집 사는 사람은 예. 돈 한 푼 없이 돈 한 푼 없이 전세보증금이랑 이재명이 걸려있는 근저당 17억 가지고 집을 사는데 예. 이게 특수관계가 아닌가. 그렇죠. 누가 산 건가. 그렇죠. 지인인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고. 그렇죠. 누가 그렇게 17억 7억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의 꼼수가 통하면 예. 이제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왜 대출 못 받게 했느냐. 이게 정상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으면 예. 이 집에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아.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상관이 그러니까요. 네. 제가 말이 막 꼬여 열받아서. 이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17억을 꼼수로. 그럼 이런 식이면 이제 강남의 부자들 예. 집 팔 때 전부 다 그렇죠. 근저당으로 이 대출 규제 회피하면 정부가 그거 이제 어떻게 규제할 거예요? 어떻게 뭐라 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포의 아파트 뭐 50억 100억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49억을 근저당으로 잡아두고 그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팔 수 있는 거 다 팔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평범한 사람들은 이사도 못 가고 집도 못 사게 대출 예. 규제를 꽁꽁 막아놓고 태어나서 처음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 디딤돌 대출이니 뭐니 하는 것들도 옛날에 비하면 엄청 어려워졌거든요. 그렇죠. 대출 금액 자체도 나오지가 않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서울 시민들 경기도민들은 집을 살 생각하지 마라. 현금 부자 아니면 금수저 아니면 집 못 산다고 막아놓고 예. 정작 자기 집은 이런 꼼수로 파니까 이게요 지금 민주당 지지층부터 부동산 카페, 맘카페 다 네. 난리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어제 난리 났더라고요. 네, 완전 SNS에. 내로남불로 뒤집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심지어 여기다가 이 지역 자체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다가요. 그리고 이 전세 끼고 거래하는 갭투자 이거 차단됐죠. 그리고 아파트 2년간 직접 실거주해야 되죠. 이게 다 규제가 걸리는 집인데 이걸 지금 어떻게 피해갔냐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가능한 집이라서 집값이 많이 오른 건데 예. 그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예. 집 사는 사람이 7월 안에 등기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꼼수로 등기치게 해준 거예요. 돈이 없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갚을 능력 있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고 오르는 집값만 쳐다보면서 눈물 흘려야 되는 많은 사람들은 예. 우리는 뭐냐, 우리만 바보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예. 집을 싸게 팔았다는 것도 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래요. 이것도. 이게 최고점보다 한 1억 정도 싼 거지. 예. 이재명 취임 전보다 3억 이상 급격히 오른 가격이에요. 뭡니까 이게? 이번에 판 가격이. 이게 뭡니까? 뭐 싸게 판 거예요? 1년 만에 3억 더 번 거예요. 이거 초과이익 아닙니까? 초과이익? 그러니까 환수해야지 환수. 이거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동산으로 번 돈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장특공 그거 폐지한다면서요. 아니 세금 내야 자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가 1년 동안 집값 올려서 3억을 급등시켜 놓고 예. 마치 집을 엄청 싸게 파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이게 정말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시는 것보다 2030 그리고 10대까지 분노하는 그 분노 지점이 엄청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이 17억 때문에 예. 이재명 정부 부동산 게이트로 날아간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이제 민심이 아마 다음 주 되면 이번 주 내내 이게 퍼지면 다음 주 여론조사 예. 어제 나온 리얼미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올랐거든요. 그렇죠. 완전 이재명 지지율 리얼미터 기준으로 박살날 겁니다. 이재명 지지율 그 김어준이 만든 여론조사 꽃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부정평가 긍정평가가 오차 범위 내로 붙었더라고요. 데드크로스네. 거의 데드크로스인데 지금 그렇게 본다면 다음 주는 더 심각해지죠. 확실하게 데드크로스 되지 않겠습니까? 네. 뒤진 크로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재명이 또 지금 12월 3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내란몰이 지금 하려고 계속 특검 연장하고 있잖아요. 내란 특검. 네. 이거 결국에는 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지금 국회가 예. 상임위도 어떻게 할지 합의도 안 돼 있고 예. 국회 협상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지들끼리 단독으로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종합특검 연장해주자. 하. 수사관 검사 더 갖고 와. 돈 예. 더 써. 예. 세금 잔치에. 이 특검의 부동산 임대 뭐 비용만 60몇 억이 썼다는 거잖아요. 예. 그 총은 몇백억을 이제 돈 먹는 하마처럼 쓰고 있는데 네. 정작 다 헛발질해. 내란몰이 하지만 구속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고. 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일은 안 하고. 이게 그러니까 12월 3일 내에 맞춰가지고 또 한 번, 그러니까 5월 달에는 5.18, 12월에는 12.3 해가지고 정치 지금 노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12월 3일 계엄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이 이재명 정권 이어가겠다는 건데 거죠. 우려 먹겠다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은 그거 다 지난 일이고 예. 제발 일 좀 해라. 부동산 이거 뭐냐? 주식은 그 ETF 레버리지 예. 만들어서 무슨 도박판처럼 막 널뛰기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또 7천도 다 깨진 지 오래고 이런 상황에서 특검 연장부터 해야 되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민심이. 선관위 특검부터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재명이 탄핵 사유가 또 쌓여가는 것이 전당대회 개입 이 논란이 있습니다. 당무 개입. 네. 그 좀 정민철 씨? 네, 그 뭐 어린 정민철이라는 애가 예. 있나 봐요 민주당에. 근데 걔가 뭐 기탁금이 비싸다 뭐다 하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예. 저는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서 자기 문제로 우는 것도 참 또 웃기다는 생각이 꼴사나운 들죠. 짓이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그 정민철이라는 친구가 이재명 쪽에서 예뻐하는 친구인가 봐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트위터에 예. 청년들 기탁금 낮춰줘라. 음. 아, 근데 의도가 불순하잖아요. 그렇죠. 내 새끼 집어넣으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친청계나 어떻게 보면 친문계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예. 아니 옛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한마디만 해도 뭐 당무 당무 개입이라고 개입이다. 난리가 나더니 예. 이재명이 한마디 하니까 민주당이 바로 다시 논의하겠대요. 기탁금 문제를.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을 이게? 본인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그겁니까? 아니죠. 지금 무너진 외교안보, 예. 부동산, 예. 뭐 할 일이 주식.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재명 하나만 내려오면 나라가 안정될 것 같은데. 보안수 사건 문제 입도 꾹 닫고 있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아무 의견도 없고, 근데 그 뭐 젊은 20대 예. 엉엉 울면서 막 기탁금 없어요 하는 애 도와줘라 이런 거 쓸 때냐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그 올림픽 공원에 있는 그 우리 시민들을 갖다가 희화화하고 희화하고 아주 안 좋은 학생이거든요. 맞아요. 예. 악의적으로 영상 편집해서 올림픽 공원에 사람들을 내가 악마시켰다라는 걸 지가 자랑하는 애예요. 그런 애를 갖다가 이재명이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을 정말 끌어내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에 대한 민심이 또 변하는 것이 지금 정치권에서도 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권력이 하나도 깨지고 있어요. 예. 조국당이 조국이 삐진 거예요. 삐졌어요? 합당도 안 해줘. 네. 김용남 내보내서 평택에서 져. 아, 조국이 살아날 줄 알았죠. 그리고 조국은 김어준, 유시민이랑 한 통속이잖아요. 예. 문재인 쪽 라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김민석 내보내서 막 그 친문들 죽이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법안 처리에 우리 이제 무조건 협조 안 한다. 오, 조국당에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음. 나중에 여론 안 좋아지면 조국당 탄핵 찬성할 수 있다. 아하. 그런 가능성까지도 내포한 일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민주당 자기들 내부에서 싸우는 게 우리가 보는 것보다 예. 언론이 가려주고 제대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전당대회에서 뭐 김민석이 이겼다, 정청래가 이겼다고 치유될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죽고 죽이는 피 튀기는 혈전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청래도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재명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은 또 자기 목숨 걸고 끝까지 재판 취소해 가면서 임기 연장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지금 피 튀기는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언론이 직접 보도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뉴미디어로서 보도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이 실상을 알 수 있게 저희 예. 방송 보시면서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셔야만 이 방송 조회수 100만, 200만 되면서 네. 언론을 통해서만 잘못된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아 진짜 실상이 이렇구나. 진실이 이렇구나. 이재명 안 되겠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저희가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네. 제가 그 혼자 2년간 또 해왔잖아요. 근데 진짜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동안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혼자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탄압이 더 심해졌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께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튜버들은 다 하는 건데 예. 우리 배승희 변호사 유튜브는 단 한 번도 여러분께 후원을 받지 않았었는데요. 아, 예. 저희 처음으로 후원 계좌를 열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제작진도 늘리고 방송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싸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좀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이 방송 보시면서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드리고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보면요. 선관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선관위에 대한 특검 오늘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태도는 바로 이 올림픽 공원에 있는 이 시민분들을 탄압의 대상으로 몰았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까? 선관위 특검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시동도 못 걸고 있는데 예.
올림픽 공원에 모인 사람들을 먼저 처벌하겠다. 예, 불법 이거는 집회다. 완전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불의에 분노한 사람들을 먼저 처벌하고 이 집회를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데 현안이 돼 있고 예, 선관위는 대체 언제 수사하느냐? 그렇죠. 언제 조사하느냐? 예, 뭐 특검법 관련한 추천을 합의했다느니 만다느니 말이 많지만 아직 우리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못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본말이 전도됐고 음.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 먼저 혼내겠다. 예, 손가락 잘라버리겠다. 말이 안 되죠. 우린 지금 저 다리 문제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렇죠.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경찰이 이렇게 지금 충성 경쟁하면서 막 뭐 폐가망신 어쩌고 저쩌고 막 말했잖아요. 예. 신동우 의원 보좌관을 막 무력으로 막 폭행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 버젓이 있는 데서도. 예. 지금 경찰들은 그 수사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재명 눈에 들어서 승진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거 국민의힘이 나서서 장동혁 대표가 나서서 강하게 규탄하면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있는 시민의 그 올다르크라고 하시는 분들 벌써 막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선관위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됐느냐. 그리고 잠실 투표소 상황 저희가 CCTV 단독으로 나온 걸 보니까요. 그 안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 또 아무나 들어가서 투표용지 막 건들 수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선관위가 발표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늦게 투표가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조사를 안 하고 오직 그냥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 나와가지고 자기들 일 못한다고 하면서 잠시 운동장 들어가야 되는데 뭐 펜싱 펜싱하는 선수들 펜싱 그게 없어서 못한다 이런 거짓말이나 해야 되고 말이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진짜 중국한테 당하면서 이렇게 이 선관위에 대한 걸 놔두는 건 아닌지 이런 의심밖에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 문제 2030이 쏟아져 나오면서 야당 사상 최초로 보수 정권 최초로 보수 정권에 많은 젊은 친구들이 온다는 거 이걸 정말 중요시 생각하면서 국민의힘이 전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때까지 한 4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올림픽 공원에 예. 참여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70명은 뭐 하죠? 뭐 하고 있습니까? 110명 이제 109명이 됐거든요. 나머지 70명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박준태 비서실장이 말 잘했어요. 예. 어제 나와서 음. 이거 올림픽 공원 가고 장애 투쟁하는 거 폄하하지 마라. 예, 이때까지 40명 나왔다. 안 나온 사람들 국민들이 평가할 거다. 맞습니다. 확실히 장동혁 대표가 비서실장 잘 뽑았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요새 박준태 비서실장이 아주 맹활약하고 있는데 예, 정말 안 나온 나머지 69명 예, 언제까지 안 나오고 버티나 한번 보자. 예. 올림픽 공원 안 나온 국회의원들이 다음 공천 받고 다음 국회의원 될 수 있을까? 안 되죠. 국민의 민심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권영세 의원을 꼭 찍어서 한번 지적해보고 싶은데 권영세 지역구가 용산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했을 때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올림픽공원 가보았습니까? 가보지도 않아놓고는 한 언론에 나와가지고 비한도 많고 비장도 많다 하면서 장동혁 대표 또 끌어내리는데 앞장서고 있더라고요. 그 이래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양비론 펼칠 때가 아니에요. 예. 장동혁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싸우니까 지지율이 다시 오르잖아요. 그렇죠. 지지율 잠깐 주춤했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예. 다시 오른 거에 대해서는 왜 평가를 안 왜 하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예. 야당답게 싸워라. 야당답게 싸워라. 똘똘 뭉쳐서 이재명과 싸워라. 그렇죠. 지금 개혁투쟁해라. 지금 이재명의 부동산 문제만 갖고도 벌써 줄을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등기소 가서 찾고 그 분당 아파트 가서 사고 누가 샀는지 밝히라고 하고 그럼요. 투쟁을 해야죠. 그게 바로 야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관위에 대해서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오늘 이걸 좀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려야 되는데 바로 오늘 오전에 인천의 선관위 사무실에서 선관위 직원이 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현장에는 유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함부로 뭐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음모론을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인천 모 선관위 사무실에서 예. 직원 A씨가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오전 11시에 접수가 된 거예요. 예. 어제였죠. 동료 직원이 발견했고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는데 발견 당시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네. 현장에 유서가 있으니까. 근데 이 장소가 자택이나 다른 제3의 뭐 야산 이런 데가 아니라 네. 선관위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합리적으로 선관위 업무나 뭔가 사람이 자기가 다니는 일하는 곳에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건 극단적 그렇죠. 선택을 한 건 뭔가 관련된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뭔가 압박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분의 어떤 죽음에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 다른 곳이 아니라 선관위 사무실에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유야무야 덮을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 과거에 김건희 여사 판결을 했던 항소심 판사도 네. 법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요.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뭔가 압박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보통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아니면 뭐 예. 제3의 장소, 공원, 야산 이런 곳을 선택하는데 직장이다. 네. 선관위 사무실이다. 법원이다. 법원이다. 그럼 그 일하는 것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외압이나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라고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성관이 사태 계속해서 보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관이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는 좀 뭔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 법원의 카르텔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성관이의 그 채용 절차에 있어서 성관이가 성적을 조작하고 이런 부분들 계속 드러났었잖아요. 네. 그런데 법원이요. 채용은 위법하지만 임용 취소는 안 된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성적표가 거죠. 조작됐어요. 네. 그래서 불법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위법이래요. 네. 근데 계속 다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이제 모든 공공기관과 회사에서 음. 임원들 자녀들, 친척들 예. 일단 조작해서 채용시키면 그러면 계속 다녀도 되는구나. 네. 이런 나쁜 선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법원과 선관위 카르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내놓은 판결은 더 가관인데요. 이 취소 처분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채용을 취소당하는 이 사람의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채용 취소를 못하겠다. 공익이 더 크죠. 이런 놈이면. 그럼 이런 식이면 이제 누가 정상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예.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여기에 누군가 경쟁자 중에 어느 사람 아들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조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성적표 조작된 거 아니야? 조작돼도 상관없어. 수많은 취준생들이 이제 채용 절차를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좀 불이익하게 되더라도 어차피 채용 취소는 안 되니까 괜찮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적극적인 유혹을 이제 면접관들한테 제공하는 예. 나쁜 판결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 그러면 불법 채용했다고 하면서 신하는 애 뭐 누구 어디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기업에다가 왜 징역형 때렸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선관위와 사법부가 썩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정말 더 중요한 뉴스. 이게 나라가 진짜 북한한테 이게 당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휴전선 코앞까지 내려온 북한의 전술도로. 남과 북을 가르는 휴전선, 즉 군사 분계선과 근접한 북측 지역에 북한의 풀과 나무가 싹 사라지고 거기에 지금 도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도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게 군사 작전을 펼치기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비무장지대, 예. 군사 분계선 주변은 그냥 흙, 나무, 뭐 동물들 다니고 예. 거기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거기는 일종의 정말 이 경계 구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북한 쪽 풀과 나무를 밀어버리고 예. 도로를 설치했는데 직선 거리가 100km가 넘는데요. 군사 분계선이랑 바짝 붙어 있대요. 예. 그러면 그 도로로 뭐가 달려요? 탱크나 군용 트럭이나 이런 게 달리기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든지 군사 분계선을 넘을 수 있다는 작전 가능성을 높인 거예요. 심지어 일부 위성에서는요. 예. 우리 남측 대한민국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넘어온 것처럼 보이는 전술도로도 있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경 침범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나몰라라 하고 이 뉴스가 저는 예. KBS 단독으로 나왔는데 예. 대한민국 조중동 다 일면이어야 되는 뉴스다. 그렇죠. 근데 너무 잠잠해. 조용해요. 안보 불감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문재인 정부 이후로. 이게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직선거리 100km가 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휴전선이 있는데 휴전선 앞뒤로 이렇게 해서 북한 지역 그리고 남한 지역 해가지고 여기를 비무장지대로 해서 서로 건드리지 않는 지금 휴전 협정을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상.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사실은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도로를 깔고 내려오고 있다? 이거 누가 봐도 전쟁 준비죠. 그렇죠. 군사 도발 준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9.19 군사 합의를 내서 예. 아예 이 근처에서 뭐 적대 행위도 중지하고 뭐 정찰 중단까지 나아가는 예. 방향으로 갔는데 지금 우리는 일단 이 근처에서 군사 작전을 안 해요. 훈련도 거의 안 해요. 예. 그러는 사이 저들은 풀과 나무를 싹 밀어버리고 그렇죠. 도로를 직선거리 100km로 깔아놨어요. 그리고 전쟁 준비하고 있다는 그러면 거예요? 급하게 저기서는 그 도로에서 탱크나 군용 트럭이 올 때 우리는 계속 거기 풀이고 나무고 하니까 그렇죠. 뭘 보낼 수가 없어. 그럼 야금야금 우리의 어떤 이 군사 분계선이 예. 침범당했을 때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막 GP 거기 있는 그 삼서에서
이 3단봉으로 가지고 네. 경계를 쓰라는 등 그리고 거기에 있는 초소를 다 없앤다는 등 지금 우리만 지금 완전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는 탱크 들어올 도로 깔고 있는데 우리는 3단봉 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3단봉으로 탱크는커녕 총든 북한 병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열흘 만에 대북 방송 끄지 않았습니까? 그건 문재인도 안 끄던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요. 이런 식이고 지금 통일부 장관은 문 열어놓고 북한한테 다시 탈북민들 다 보내주겠다 이러고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안보가 지켜질까요? 굉장히 위험한 어떤 신호들이 잡히고 있는데 예. 이건 아마 미국도 알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어떤 정찰 정보가 우리에게 공유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여전히 예, 100일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여전히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안보 책임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 기자들이 기사만 네. 쓰고 끝날 게 아니라 그렇죠. 요새 그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대답 못하고 짜증내고 화제인데 네. 그 국방부 대변인한테 이거 쥐잡듯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알고 있었냐? 알고 있었으면 언제부터 알았고 대책은 예. 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위 출신의 장관,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육군학교, 육군 3사관부터 시작해서 통폐합이나 통폐합한다고 하고 바다가 없는 해군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하늘이 없는 공군이 말이 됩니까? 4년 동안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고 민간인으로 다 와가지고 군인을 가르치고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보가 뻥뻥 뚫려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런 건요 종편에서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메인 뉴스 1번감이고 조중동 예. 1면감이거든요. 원래 같으면 조선일보에서 막 써야 돼요. 근데 외교 안보 관련해서는 진짜 우리 뉴스 배송만큼 예. 외교 안보 문제 많이 다루는 프로가 없어요. 솔직히. 아니, 다른 유튜브들도 보세요. 이거 네. 안 다뤄요. 외교 안보 이슈는 거의 안 다루죠. 안 다루죠. 근데 안보가 없으면 나머지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치고 경제고 뭐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대한민국 안보가 침범당하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반포 아파트가 무슨 가격의 의미가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부동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군사분계선에 지금 100km 전술도로가 깔린 겁니다. 직선도로로 100km라는 거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일부는 남쪽 분계선 구간을 넘어왔대요. 위성을 그러니까요.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심각한 근데 이게 문제들. 이렇게 잠잠할 일이냐는 거죠. 그것도 국방부 장관 탈영 의혹으로만 지금 뭐 온 뉴스가 가고 있는데 네.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가려진 뉴스를 여러분들께 찾아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명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에는 5.18, 12월에는 12.3을 가지고 정치 노름을 하려고 한다, 울고 먹으려고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 이 배제고 학생들한테 스타벅스 탱크데이 뭐 관련해가지고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이거 뭐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타벅스. 오랜만에 스타벅스를 스타벅스 가야지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징계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예. 징계가 감경이 됐습니다. 아 진짜 징계를 강경할 거면 징계를 왜 했냐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여론에 특히나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난리를 치니까 예. 과도한 징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6개월에서 1개월로 감면이 되면서 저는 이건 1개월도 말도 안 된다 생각해요. 그냥 뭐 끝난 일인데 예. 그렇잖아요. 사과까지 다 했고 어쨌든 이 배제고 학생들 봉황대기 출전이 가능하셨다고 하는데요. 뭐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죽지 말고 봉황대기 나가서 정말 멋진 성적을 거두고 오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배제고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좀 네.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아마 지금 배제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런 걱정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배제고 출신이라고 하면 그때 너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징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사회가 얼마나 이념적이면 5.18 관련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문제를 학생들이 그걸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족쇄를 채운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어른들의 정치 노름 때문에 예. 이 이재명 때문 아닙니까? 갈라치기 결국에. 때문에 창창한 고등학생들 미래나 앞길을 막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부분이 이 학생들의 어떤 대학 진학이나 프로 진출에 방해가 되는지 우리가 지켜보고 보호를 해줘야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 소식까지 쭉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깔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공격할 게 이렇게 많은데 근데 왜 장동혁 까고 있냐고 도대체.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같은 보수 정당이면서. 그리고 그 조중동 신문은 뭐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에 대한 이런 뉴스 왜 보도를 안 하고 저희가 보도하게 합니까? 하는 여러분들께서 뉴미디어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서 좀 안보 문제도 걱정해 주시고 외교 문제도 걱정해 주시고 다방면으로 이재명을 끌어내릴 방법을 좀 같이 연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되네요. 네, 저희가 이 군사분계선의 북한 전술도로 문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께 또 시리즈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